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는요. 임대 수익 창출에다가 거주까지 가능한 다가구 주택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 낙찰가율에 임박할 정도로 거기에 맞먹을 정도로 이 낙찰가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 자료도 있던데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2부에서는 매일 다가구 주택 중심으로 해서 좋은 매물도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매물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들 저희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 해결해드리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고요. 지금 빨리 출발하도록 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일부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궁금증들 해결해 나가는 시간으로 꾸려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려야 되겠죠? 02-207-6330번 전화 열어둘 거고요. 02-797-0300번으로는 문자 이용하실 수 있는데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들 저희가 성심성의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에요. 요즘 그 매매 시장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세를 보이더라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모든 재건축 아파트다 뭐 가격이 오른다 하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닐 테고 뭔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얻어갈 만한 팁 같은 거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좀 얘기를 해주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팁보다는 이제 정보가 중요하겠죠. 정보가 중요한데 신문 기사를 가만히 보시면 한 10시간 전에 난 신문 기사가 있을 텐데 이제 통합 재건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따로 하던 걸 합쳐가지고 하겠다. 이런 현장이 되게 많아요. 보통 강남 3구로 가셔야 되는데 그 현장 중에 되는 현장, 안 되는 현장이 지금 이제 나눠질 뿐더러 강남 3구 쪽에 개포동이라든가 반포 쪽에 투자해가지고 차익을 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할점은 어쨌든 10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게 있고요. 그것은 팁이 아니고 정보다, 정보 싸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각 현장에 들어가는 어떤 조합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앞으로 통합을 했을 때 특별 재건축이라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것은 이제 법률이 통과가 돼서 지금 현재 재건축법이 완화됐을 때 잘 되는 현장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주시하셔야 잡을 수 있는 물건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궁금증들 모두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들어봐야 될 텐데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됐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궁금증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희 애가 안산으로 대학을 다녀서 네, 4호선은 지하철을 타야 하기 때문에 예. 사당역에서 한 10분 내 거리에 다세대 투룸을 구입하는 게 어떤가 여쭙고 싶어서요. 사당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네, 사당역 생각하시고 주변이요. 계셨던 매물은 딱히 없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주변에 뭘 사놓으면 수익이 될지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전반적으로 좀 예. 점검해드리면 되는 거죠? 예, 나중에 한 4, 5년 후에 네네. 임대료도 놀 수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자, 사당동은 일단은 임차목 네. 쪽으로 구입하시는데 지금 이제 몇 평형을 지금 구입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저희 아들 둘만 살기 때문에 투룸이면 괜찮거든요. 투룸이면 전용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요? 한 50에서 60 정도요. 제곱미터로 한 네네. 11평에서 한 12, 3평, 15평까지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네. 투룸으로. 자, 네. 사당동에 그 정도 가격에 투자 금액은 네.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한 2억 내 정도 예, 괜찮은데. 현찰이 그 중에 얼마 되시죠? 한 1억 5천 정도요. 1억 5천 정도. 자, 네. 투룸은요, 요즘 개발지나 어떤 그 차익을 목적으로 4, 5년 뒤에 임차를 놓는 그런 네. 지역에 투자를 하실 거면 우선은 네. 개발을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네. 사당동은 개발을 베이스로 깔고 가는 지역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노선상에 나와 있는 그런 상권이라서 눈에 다 보이는 상권인데 자체가 지금 15평형이 예전에 있던 것들이 한 2억 1천, 2억 2, 3천이면 살 수 있거든요. 사당동 같은 네. 경우. 근데 차익을 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네. 건 네. 만약에 안산 쪽에
아들 둘만 있는다 그러면요. 굳이 안산, 이게 사당까지 나올 게 아니라 안산 그 다니는 데다가 전세나 월세를 얻어주시고 그리고 네. 나머지는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에 차익을 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는데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최소한 11평에서 12, 13평 요 정도 되는 걸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역세권에서 가까우면 더 좋겠지만 개발지는 역세권이라 먼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목적으로 하시되 5년 있다가 6%에서 7%대 수익을 날 수 있는 곳들은 전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2억 3천이다 그러면 최소한 2억대는 전세를 놓을 수 있어야 돼요. 1억 9천에서. 그거는 소비자의 레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를 들어올 수 있는 소비자의 레벨. 그러니까 월 25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상에 그 동선상의 개발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곳을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당동은 거기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랑 맞지 않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요? 네, 그거는 방송상으로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세미나 때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상암동 근처로는 괜찮을까요? 네, 상암동도 아파트 상권에다가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투자 목적으로 차익을 보시기에는 지금 과포화 상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는 이미 개발된 상태에다 오피스텔은 투자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개발 베이스를 같이 깔고 가시려면은 상업지에 오피스텔이 지어진 경우에 그걸 갖다 부셔서 주택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곳들도 있는데 B4, A4를 따져보시면요. 업무직으로 그 지역이 만약에 개발된 후에 지정이 된다 그러면 이미 개발에 대한 용적률을 다 찾아먹은 경우예요. 그랬을 때는 그 물건 가지고 아파트를 받거나 그러진 않고요. 개발업자가 그 물건을 사서 뭔가 이득이 나야지 건물을 지을 텐데 이미 다 찾아먹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개발 끝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투자한 거에 차익을 보기는 어렵다. 왜? 오피스텔 파시는 분들이 한 4년 5년 있다 받아먹을 프리미엄을 이미 매수자한테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신 분은 한참 동안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맞지 않고 그 상암동 같은 경우 다세대 사시는 것도요. 지금 그쪽 지역은 한쪽이 되게 많이 오래된 쪽에 그 연식도 오래된 쪽에 그런 주택만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서 인정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 사당, 상암 이렇게 지역을 말씀해 주셔서 전반적인 상황 점검해 드렸고요. 궁금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저희 아래로 나가는 번호 있죠? 02-2077-6330번.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전해 주세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지금 계속 전화 주고 계시네요. 뒷분 또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떤 궁금증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구리, 네, 인창동. 네네. 예, 인창동 풍림 아이온. 네. 그 98세대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번 문의 좀 하려고. 아하,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분양을 받았는데, 네. 입주는 12월달인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가, 그것 좀 한번 알아보고, 예. 네, 또 네. 이제 저기 다른데, 아파트가, 예. 있는데, 남양주시에, 예. 예, 성우 아파트인데요. 시청자님, 일단은 앞에 말씀해 주셨던 그 물건 먼저 한번 저희 볼게요. 예,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매물이라고 하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신 대표님 만나보세요. 시청자님,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창동에 혹시 사시는 곳이 구리 쪽이세요? 남양주 쪽이세요? 저는 거기 안 살고, 예, 어디 거주하고 네. 계세요? 투자 목적으로, 네네. 내 사는 거는요, 우리 아들은 지금, 내내 남양주시에 살고 있어요. 네, 본인은 어디 사고 계세요? 나는 부산. 예. 두 세대를 지금 분양을 받았거든. 예. 우리 아들 거 하나하고 내 거 하나 난 이제 투자 목적으로 받았는데, 예. 그걸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제 등기하게 되면 등기부도 또 들어가고, 그쪽에 아파트 값이 그거 어떻게 되는 거 가지고, 아파트는 지금, 그거 다 분양되고 아무것도 없다던데, 하나도 없다던데, 상황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궁금했어요. 자, 구리 인창동. 제가 왜 여쭤봤냐면, 보통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그 지역 물건을 사시기 때문에 서울 분이 구리 쪽에 투자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디 사시는데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부산에 살고 계신데 아마 아드님이 있어서 정보를 얻어서 사신 것 같아요. 자, 구리 예, 맞아요. 인창동에, 구리 인창동의 신풍 아파트. 구리 자체가 사람 살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거기가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백화점도 있고 뭣도 있고 예, 잘 돼가 있던데요. 네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도시 계획상. 자, 그런데 아파트로 계획을 따져보시면요. 이 지금 신풍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중요한 건 맞아요. 구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살기는 거주하기는 굉장히 좋지만 차익을 내기는 어려움이 있다. 또 하나, 구리로 지나가는 길목에 남양주가 있어요. 남양주에 진건지구가 앞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건지구의 보금자리 아파트 수요자가 굉장히 몰리게 돼 있어요. 거기 그 환승 지역에다가 잠실까지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구리 쪽은 자체적으로 구형 아파트들, 대형 단지 중에 구형 아파트들도 뒤로 밀리게 돼 있는데 신형 아파트라 가격을 지금은 잡고 가겠지만 그쪽에서 신축 아파트가 몰리게 되면은 내 물건에 대한 가격도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는 좋아 보이고 또 하나 물건 자체가 그쪽에 신축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대형 단지로 이쪽에 지금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거리에 강남으로 빠져나가는 그 길목에 또 환승 지역에 만들기 때문에 이 물건의 가치가 잡고 가기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냥 거주하시기에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남양주에 또 어디 말씀하셨죠? 남양주에 예. 성호 저기 남양주 예. 말씀 보세요. 오나무 양지리에 성호 아파트. 예, 송호 아파트.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투자하신 거 물건 자체가 앞으로 차익 내기는 어렵고요. 자, 우선은 남양주나 지금 현재 차익을 내기 위해 가지고 경기권에다가 지금 투자를 한 건데요. 아파트 투자는 앞으로 투자 가치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3억대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래도 한 5년 안에 1억 벌어주기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신축 아파트라고 해도 마곡지구나 아니면 위례신도시나 이렇게 청약 저축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 가고 차익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쪽 지역이 길 건너 쪽에 위례신도시 그 위에 지금 현재 보금자리가 그 자리 잡고 있어요. 그 하남까지 자리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지역에 그냥 자체적으로 소비하기는 상당히 좋은데 거주하기 좋고 뭐 다 좋아요. 하지만 차익 내기는 둘 다 마찬가지로 어렵다. 만약에 구리 쪽이나 남양주 쪽에 적은 주택을 갖고 있으면 지금은 가격이 상당히 오를 거예요. 지금은 팔고 나와야 되는 시기예요. 곧 있으면 주택이 우수수 쏟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극화에 의해서 매수자들이 구형에서 신축으로 옮겨 타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격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 하느라고 이주하는 세대들이 갈 데가 없어서 프리미엄이 올랐는데 그것이 다시 입주가 되면은 가격이 빠지게 돼 있어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하시는 걸로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거는 서울 중심부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요. 네네. 예, 만약에 저기 구리요. 네네. 거기는 지금 한 32평 되면 가격이 얼마 정도로 갑니까? 그거는 지역에서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멀리서 또 전화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분은 또 어느 쪽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실지 또 빨리 만나러 가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쪽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세요? 아, 제가요, 네,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 네, 한번 매도를 해볼까 싶어서요. 아, 어떤 아파트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압구정동에 미성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예. 요즘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조금 한번 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네. 보유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 네, 일단 분위기가 뭔가 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걸 놓치지 말고 좀 빠져야 되는지 아니면 더 가져가도 될지 이거 궁금하신 네.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그 압구정 미성 아파트 몇 평 갖고 계세요? 50평이요? 50평이요. 혹시 거주하십니까? 아니면 세를 놓으셨나요? 아, 거주하다가 세를 놓고 예, 지금은 직장 때문에 분당에 와서 살아요. 아, 직장 때문에. 자, 네. 그러면은 지금 전세나 월세를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네네. 예, 예. 지금 상황에서 50평대면은 일단은 이제 인기도에서 일단 떨어지는 걸 떠나가지고
지금 재건축 통합바람이 지금 현대 쪽 압구정동이랑 같이 불었었죠. 네네. 네, 그러면서 바람이 확 일었는데 지금 미성 아파트나 그 사시는 분들이 특별히 재건축을 막 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반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고 지금으로 봐서는 이 물건 자체가 재건축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아까 처음에 저희가 방송 초장에 말씀을 드렸는데 재건축 시장이 지금 좋아지는 시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따로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보다는 재건축 시장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불었던 바람이 한 번쯤은 다시 휘익하고 불 겁니다.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현대 때문에 미성까지 같이 불 거예요. 그러면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데 있어서 끝까지 가져가실 이유는 전혀 없으시고요. 이거를 바람이 불 때 한 번쯤 탕 하고 튕겨서 나오시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주시하시다가 이쯤 됐을 때 뭔가 부동산에서 전화도 오고 물건 파실래요? 연락하는데 가격대도 많이 지금 괜찮다 싶으면 그때쯤 한번 휙 하고 파시는 거 괜찮겠어요. 네, 아직 한번 타이밍이 있어요. 네, 그러면 네네. 그 거주하기 때문에 분당에서 네네. 순회동 쪽에 이제 네, 좀 순회동. 큰 평수가 필요해서 예예예. 구입하는 건 어떤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순회동에 지금 혹시 그쪽에 뭐 거주 때문에 그래요. 거주 때문에 대형 평형이 꼭 필요하신가요? 네, 방 4칸짜리 있고 한 뭐 48평, 50평 정도. 매입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할게요. 예. 아. 전세로 사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꼭 이거를 나는 사야 되겠다, 차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풍덕천 쪽이나 신분당선이 뚫리는 곳으로 이전해 보시는 건 괜찮겠지만 중요한 건 신분당선이 뚫릴 때쯤 가격이 좀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매입한 주택을 이사 나오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주하고 투자가 분리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면 전세로 그냥 살고 계시다 그러면 그냥 전세로 사시는 게 거주하기는 상당히 좋으니까 그렇게 사시는 게 맞고요. 그거 가지고 뭔가 매입을 한다. 분당 근처에는 살 게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판교가 나을까요? 네, 판교가 더 낫죠. 예. 네, 근데 판교가. 대형 평형은 아니에요. 대형 평형은. 네네. 네. 네네네. 그럼 방 3칸짜리 정도로요, 판교에서도? 정자 쪽 같은 경우도 38평형에 방 4개짜리가 있는데 되게 귀해요, 물건이.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은 차익은 보진 않겠지만 사신 다음에 팔 때 상당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매수를 한번 보시든지요. 아니면 매수하고 투자하고 그 거주를 좀 반대로 하신다 그러면 좀 싼 곳에 예를 들어서 조금 그 다른 지역을 가시면은 저렴한 평당 1,000만 원대의 주택을 살 수도 있어요. 한 38평대 방 4개짜리 잘 고르시면 그러면 그 지역에다 이제 수지 가까운 곳에다가 그 분당 가까운 곳에다가 사놓고 작은 투자는 서울에다 따로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라면 주택은 분당에다 사지 않고요. 판교 쪽도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어요. 네네. 투자 가치로서는 좀 매력이 없죠. 대형평이 그쪽이. 네. 예. 그래서 미스 아파트를 팔고 순회동에 사야 되나 하고 걱정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네. 시청자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챙겨드렸는데 어떻게 좀 속 시원하게 답이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궁금증을 이제 한 개 더 해결해 봐야죠. 저희 문자 상담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들어온 문자 중에 하나 꼽아봤습니다. 5646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고가도로가 없어지는 곳에 투룸, 원룸 투자 권유를 받았는데 가치가 상승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고가도로가 없어진다. 그곳에 투룸, 원룸. 언뜻 그냥 보기에는 같이 상승할 것 같은데 일단 뷰도 좋아지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해답이 가능할까요? 자, 이분이 일단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뭐 문자가 너무 단순하게 오셔가지고
우선은 원룸과 투룸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차익형으로 투룸을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고가가 없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가치 상승이 있겠죠. 근데 가치 상승이 있다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딘가도 되게 중요하고 고가가 없어지는 그 곳에 내가 사는 그 물건이 역세권이랑 얼마큼 거리가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역세권에서 뭐 몇 분 거리인데 고가가 없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월세를 들어오는 수요자층의 레벨이 얼마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월 본인들의 월급 자체가 25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의 동선상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월세를 나를 잘 줄 수 있느냐 아니면은 나중에 월세를 깎아줘야 되느냐 이 차이도 있어요. 계속 기본 월급은 올라가는데 만약에 지역 자체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같이 뚝 떨어지는 곳으로 가 계시게 되면 고가가 없어진다 한들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물건 자체가 만약에 월 250만 원 이상도 받고 나중에 개발도 되고 거기에다 역세권 2, 3분 거리인데 엘리베이터까지 있다. 그러면 나이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원룸을 못 짓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원룸을 못 짓기 때문에 원룸이 있으면 진짜 그냥 편한 말로 그냥 숨도 안 쉬고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원룸이 나왔다 그러면 투룸 사이에 하나 정도씩 껴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룸 주택이 주차장법 강화돼서 더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투룸을 갖고 계신 분들 차익형을 바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 2천, 3천, 4천 안에서 1억 8천, 9천, 2억 전세가가 나오는 곳이다. 그러면 그 정도 레벨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646번님께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이 질문을 받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의 구체적인 정보사항을 몰라서 더 알맞는 해답을 못 드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미나 이용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해답 들어가실 수 있겠죠?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4년 하반기 투자지역 그리고 세테크 전략 점검해드립니다. 8월 30일 토요일 그리고 9월 1일 월요일에 진행되는데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하다 보니까 세미나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다 들었어요. 네, 그렇죠. 예.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들 궁금하실까 궁금하고요. 또 대표님께서도 어떤 것도 전달해 주실까 이것도 너무 궁금해요. 조금만 좀 보여주세요. 우선은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세테크를 어떻게 해서 물건을 살 것이냐, 내가 원룸을 10개를 사냐, 20개를 사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런 게 가장 또 문제점으로 다가오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 원룸을 통으로 15억, 20억 주고 사시는 분들이 드문 게 나중에 팔 때 너무 피곤해져요. 그래서 사질 않고 예를 들자면 20억 가지고 20개 사기 이렇게 지금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털어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원룸 투자, 투룸 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나중에 물건 자체가 차익을 많이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산 물건이 괜찮냐 물어보고 또 하나 지금 쟁점이 된 재건축. 재건축은 얼마나 괜찮냐. 재건축에 대해서 가장 질문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사도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이런 게 가장 많죠. 네. 그런 것들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이후에도요. 저희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2077-6330번, 문자는 01-797-03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신하선 대표의 답변 들으실 수 있어요.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알아보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최근 리비아 트리폴리에서는 공습이 잇따르는 등 정정 불안이 한층 심해졌습니다. 현재 인력을 철수한 국내 건설사들은 안도하면서도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공사지체 보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 김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비아 내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 트리폴리와 벵가지 등 주요 도시에서 민병대 사이에 전투가 거세지면서 전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أحد المطالب التي نطالب بها يعني رفض كبير لما شاهدناه من قرار للتدخل الخارجي ونحن نرفض هذا التدخل بناء على طلب من مجلس النواب في طبرق. 외교부는 현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들의 3단계 철수 작업을 마무리한 뒤 리비아 정세가 한층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에서 전면 철수한 국내 기업들은 안도하면서도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 중 대부분은 건설사로 14곳 중 지금까지 10곳이 철수를 마쳤습니다. 건설업계는 인력 철수로 약 10조 4천억 원 규모의 공사가 차질을 빚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공기 지연 또는 공사를 제대로 완공하지 못하는 데 대한 어떤 발주처의 관계에 좀 갈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장을 제외하고는 공사 진행률이 마무리 단계여서 기성 공사금 미수령에 따른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벌금 성격인 지체 보상금, 곧 LD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제기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5만 1,287가구로 전달 대비 2%인 1,030가구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은 전달보다 소폭 감소한 2만 312가구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일반 아파트 가격은 약세를 이어갔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줄곧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서브는 올해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월간 평균 매매값 추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알짜배기 매물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02-2077-639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두 분께서 확실한 매물 또 가지고 나오셨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철문 이사님, 오늘 어디 쪽이에요? 예, 양천구 목동입니다. 목동 역세권이죠. 도보로 약 4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바로 2차선 대로변에 있는 위치가 상당히 좋은 매물입니다. 이 매물 소액 1,800만 소액으로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받아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김연아 소장님께서는 오늘 두 개 매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굵직한 겁니까 혹시? 굵직한 거 아닙니다. 오늘은 가볍게 준비했어요. 추석 맞아서 제가 가볍게 준비했는데요. 자, 가격과 입지 그런 두 가지의 희소성을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신도림동에 위치한 도림천역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이면서 2호선 라인에서 가장 저렴한 오피스텔을 준비했고요. 또한 두 번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에 위치한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4억 5천만 원 미만의 매물이 없는데요. 본 매물은 무려 4억 원 미만의 매물입니다. 3룸 주택 준비했으니까요. 자세하게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가운데 한 매물 점검할 텐데요. 오늘은 구로구 신도림동 먼저 가겠습니다. 정보 확인하러 가시죠.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 도림천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2014년 8월 이번 달 초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건물 가운데 8층입니다. 매매 금액 1억 1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이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에서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소장님의 매물 먼저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 매물 볼게요. 신도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추정 포인트 어떻게 잡고 갈까요? 우선 제가 입지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입지 같은 경우에가 2호선입니다. 2호선 라인에서 가장 저렴한 매물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도림천역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이면서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업무지가 밀집되어 있죠. 자, 수익성을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자, 수익성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요. 바로 옆으로는 바로 신도림 역세권 상가가 자리 잡아 있는 지역이고요. 업무 지역이고요. 또한 위쪽으로는 영등포 권역이고요. 밑쪽으로는 구로 가산 디지털 권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거 환경, 그러니까 주거 수요로 뛰어난 입지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매물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약 100세대 중에서요, 30% 이상인 30세대 이상이 지금 임대가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 입주는 9월 중반부터 실제 입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임대 수요가 더 증가된 거에 따라서 수익률도 더 높아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구로구 신도림동에 대한 정보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또 핫플레이스로 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고층 빌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인데 입지 여건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서울 서부권에서 가장 많이 발전한 곳이다 하면 이 가산 디지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림권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2호선 라인입니다. 2호선 라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업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탈바꿈한 게 바로 이 첫 번째 신도림 역세권 개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 신도림 역세권, 그러니까 구로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격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신도림에서는 기존의 중공업 지역에서 벗어나서요. 테크노마트라든지 대형 마트 같은 것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주위에 가장 굵직굵직한 그 상가가 형성되어 오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오피스텔의 구체적인 입지 여건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도림천역에서 1분 거리,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양 사방으로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전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안양천과 도림천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특히 바로 옆에 보면은 도림고등학교가 있는데요. 도림고등학교 옆에 자동차 운전학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지역, 그러니까 운전 학원이 입지한 곳도 내년 하반기면 공원으로 탈바꿈할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뛰어나고 조망권이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반경 500m 이내에 초중고가 있고요. 신도림 고등학교는 구로구에서 가장 명문학교로 꼽히고 있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홈플러스, 테크노마트, 이마트 등이 몰려있어요.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굉장히 용이한데요. 중요한 것은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지구와 가까워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여의도가 위치해 있는 영등포권역이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한 서쪽으로는 목동 생활권이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는 신도림권역, 바로 뒤에는 가산 구로 디지털 업무권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반경 차량으로 5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 수요는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신 오피스텔이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수요층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 또 사는데 공실이 발생하면 안 되나?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걱정 없겠습니까? 네, 2호선을 이용하면은요, 2호선 라인의 업무, 그러니까 강남권으로 진출하게 되면 굉장히 비싸게 되죠. 근데 주거 비용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웬만한 월급쟁이들은 견디기 힘들어하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안정적입니다. 자, 월급쟁이라고 하면 좀 미안합니다. 샐러리맨들이 일반적으로 부담 없이 느낄 수 있는 주거 비용이 약 한 달에 40에서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보증금 1,000만 원에 50만 원 정도, 50에서 55만 원 정도의 임대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임대 수요가 꾸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 비용 부담에서는요, 생활 환경 수준이나 역세권을 따졌을 경우에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바로
구로와 가산 디지털을 끼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건물 좀 볼게요. 이번 달 초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새 거예요. 네. 과연 그 내부는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준공된 지 약 일주일이 조금 넘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네, 10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8층인데요. 자, 세대가 여러 세대이다 보니까 어떤 것은 지금 현재 호실이 지금 계약된 게 임대차가 전세 9천만 원 들어있는 게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투자금이 2천만 원이 되죠. 그다음에 월세로는 1000에 51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500에 57만 원까지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 수익은 지금 포장지를 뜯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것은 선택하시기 나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선분양이 아닌 완전한 건물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이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이니까 당연히 소장님께서 꼽아 오셨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매매 가격이 1억 1천만 원이고요. 조금 더 높게 10층 같은 경우에는 1억 2,500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세 보증금은 9천만 원에서 10층 같은 경우에는 9,500만 원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월세 같은 경우는 1000에 51만 원에서 57만 원까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수익률로 보시면은요. 대출이 6,600만 원이 가능한데요. 매매 가격이 1억 1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제외하고 대출 금액 제외하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은 3,400만 원이 되는데요. 연 수익률로 따지면 약 11% 가까이 되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실투자금 3,400만 원 대비했을 때 52만 원 기준으로 월 수익 이자 제하고 32만 원의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매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매물 점검해봤습니다. 구로구 신도림동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번엔 김철문 이사의 매물 들여다봐야 되겠죠? 목동입니다.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1년도 12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5층 건물 가운데 5층, 방 2개로 구성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1억 7,800만 원이 매매 금액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해서 실제 투자 금액은 1,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을 또 내세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추천 포인트인가요? 네, 이 매물은 그 교통이 상당히 편리하다 볼 수 있는데요. 현재 9호선 염창역과 더불어 4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본 매물이 있는 지역이 가장 이 지역에서 번화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편의시설도 뛰어나다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매물 지역 보시면 다양한 간선 도로망으로 인해서 시외곽이라든지 이런 공항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목동하면 그 풍부한 학군 수요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발맞춰서 인근의 상암 DMC 업무단지라든지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마곡 산업단지 이런 풍부한 임대 수요를 깔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만큼 계속적으로 임대가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또한 개발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공시지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시지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 매물 실제 임대차가 현재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융자 없이 1,800만 소액으로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입지여건도 궁금하죠. 뭐 목동하면 학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주변부터 좀 점검해 주세요. 예, 일단은 이 목동하면 학군이 기본적으로 받쳐지는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9호선입니다. 현재 9호선 여기는 급행이 멈추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의도까지 7분대 그리고 강남 중심권까지 현재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 9호선 2단계 공사가 내년 그 초에 개통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강남의 중심 삼성역까지 실질적으로 20분대 주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동 개발을 후광효과에 볼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본 매물 지역 지역에 보시면은 다양한 간선 도로망인데요. 인천
바로 인접지에 보시면 공항대로라든지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강남의 접근성이나 일산의 접근성이 뛰어난 바로 인접 지역에 보시면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가 있다는 부분. 실제로 인근 지역에 목동 이대병원과 더불어서 주변 지역에 풍부한 학원가라든지 이런 부분 편의시설이 뛰어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개발 호재들은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요. 뭐 마곡지구와 가깝다면 그에 따른 개발 호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곡 산업단지가 지금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상당히 개발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면적이 110만 평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가 보면 그 용산 민족공원의 1배 반 정도 크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의 고급 인력들이죠. 여기에 대우해양조선이라든지 이랜드, 롯데라든지 LG 이런 많은 대기업들 입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고급 인력이 들어온다는 부분. 결론적으로 여기에 4만 명 정도의 고급 인력이 들어오면서 인근에 유동인구가 40만 명 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가효과, 고급 인력이 들어온다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미래 차세대를 위해서 교육적인 환경이 뛰어난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본 매물이 있는 목동 지역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후광 효과가 볼 수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월드컵 대회가 바로 염창역 인근으로 개통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017년경에는 상암 DMC 업무단지의 풍부한 고급 인력들이 이 지역으로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배후 지역에서 톡톡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공항대로 주변에 이화 의료원이 2016년경에 이 지역에 1000실 이상의 병상을 또 개원할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 또 다시 고급 인력들이 많이 이동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본 매물 지역 많은 부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호재가 다양한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본 매물 지역입니다. 특히 본 매물 지역이 예전 3, 4년 전에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서 한 차례 강풍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또 한번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시점이 올 걸 대비해서 미리 선투자 개념에서 이 지역에 한번 소액으로 투자하는 그런 목적을 가시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되는 그 투룸 다세대 주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 2개로 구성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물 특징 궁금하고요. 가격까지 쭉 점검해 주세요. 네, 본 매물은 지어진 지가 2년 반이니까 아주 신축은 아닌데요. 이번에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1년 12월 달에 준공된 건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매매 금액이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소액인데 1억 7,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방 2개, 거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룸인데 풀옵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매물은 현재 임대가 보증금 1억 6천만 원의 전세로 지금 현재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매물 1,800만 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실제 인근의 임대가고 월세를 선호하신 분이라면 향후에 재매매 시에 월세를 전환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시세는 보통 보증금 3천에 월세 75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해놔서 그런지 내부가 완전 그냥 새 건물이나 진배 없어요. 맞습니다. 완전 깨끗하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화면으로 여러분들도 확인하셨는데요. 이사님, 네. 이 매물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면 딱 적합할까요? 예, 제가 봤을 때 이 매물 같은 임대 사업자라면 안정적으로 소액으로 1,800만 원 묶어 놓으셨다가 향후 5년 후에 상당히 높은 부가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직장인들 아주 그 작은 부분에 아주 여유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2천만 원 이내에서 적금을 여기다 묻어놓다 하시면은 실제 2년 후에는 2천만 원을 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아주 목동 역세권의 소액 투자 매물이기 때문에 이 점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 점검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오늘의 마지막 매물입니다. 강남구 대치동으로 여러분들 안내할게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3룸으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2003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입니다. 매매 금액 보겠습니다. 3억 8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 해서 실제 투자 금액 6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잣동네로 또 가보겠습니다.
김연아 소장님, 이번 매물은 어떤 추천 포인트 가지고 갈까요? 추천 포인트 하면은 가격하고 입지죠. 그 두 가지가 모두 부합돼야 시청자분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라고 보시면 네네. 되겠는데요.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는요. 자, 이 일대의 4억 미만의 3룸 주택 가격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특히 현재 이 정도의 시세면은요. 4억 5천 이상, 4억 8천을 호가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급매물로 나온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입지의 희소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앞서서 김철문 이사께서 우리나라 목동의 학군을 설명하셨는데요. 대치동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치동 우리나라 사교육의 1번지면서 우리나라 강남 학군의 1번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휘문고, 단대부고, 진선여고 등이 위치해 있어서 우리나라의 학군을 선도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또 하나 호재가 있는데 입지적인 면에서요. 자, 롯데백화점에서 걸어서 도보로 4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자, 8차선 이상의 도로 바로 이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역시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앞으로 역세권 개발에서도 빠질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강남에서 유일하죠. 강남에서 유일한 단독주택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구마을입니다. 휘문고 바로 옆에 지금 강남의 유일의 재건축이, 단독주택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개발 방향에 따라서 이 지역 역시 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지금 현재 LTV 내 DTI 규제 완화 때문에 들썩이는 곳이 바로 이 강남 재건축인데요. 강남 재건축의 시장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입지적인 자랑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연아 소장과 김철문 이사는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격하시는 다음 기회 때 김철문 이사님께서 한번 공격할 티켓 하나 드릴게요. 카드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이 매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학군 메리트 강조해 주셨어요. 입지적인 여건 좀 더 구체적으로 봐주신다면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선 한티역이 도보 이제 4,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역시 교육 환경 목동도 뛰어나고요. 네, 대치동도 뛰어납니다. 아까는 농담이었고요. 네, 지금 이제 2호선 선능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3호선 대치역까지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의 여건은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로변과 가까운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인근 주택지에 비해서 지가가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난꾸러기 김연아 소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휘문고등학교 인근에요. 구마을 재건축이 있습니다. 앞으로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재탄생될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과 비교하면 입지는 지금 현재 제가 소개해드린 입지가 더 뛰어나지만요. 이 단독주택 재건축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 지역 역시 앞으로 개발 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강남 재건축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LTV DTI가 완화되고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의 거래도 활성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모든 그 부동산의 규제를 빗장을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호재를 바로 받는 곳이 바로 이 강남 지역인데요. 여기에 따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지역이 활발하게 재건축이 진행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따른 이주 수요뿐만 아니라 재건축 개발 진행에 따른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서 강남권의 집가 수준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건물 한번 특징 점검할게요. 방 3개로 구성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앞서서 정보를 전해드렸고, 거주하기에 어떨까 또 궁금합니다. 건물 특징 좀 정리해 주세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모두 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두 8세대가 구분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 8세대가 모두 매물로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03년에 준공이 완료된 매물입니다. 모두 3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적은 발코니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3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방 3개가 구조가 굉장히 잘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두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 샤워 부스까지 설치되어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건축된 건물이다 보니까요. 지금 11년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요. 지금 학원가하고도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학원가와 도보로 2, 3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이면은 지금 현재 전세는 3억 2천인데요. 지금 가을 시장에서는 3억 4천에 다시 나올 예정이거든요. 실투자 금액이 4천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고요. 또한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7천에 180만 원이 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요. 임대 수익이 16%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가격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가, 뭐 전세가 예상, 뭐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매매 가격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 전세 시 전세 보증금 현재는 3억 2천만 원 들어있는데요. 12월에 만기가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이 3억 4천에서 3억 5천이 예상되는 그럼 실투자 금액이 3천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세는요. 보증금 7천만 원에 180 또는 3천만 원에 200만 원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 수익이 연수익률이 16.5%. 자, 쉽게 설명해서 월 이자를 제하고요. 110만 원 이상 8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110만 원 이상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3천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요? 네. 이렇게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와, 어떤 분들한테 이 물건을 추천을 해드려야 될까? 이거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현재 임차인들 그러니까 사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집을 보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매매 가격이 3억 8천인데 전세 시세는 3억 2천에 3억 4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입자 경우에는 내 집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집을 네.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전세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전세를 선택하시는 것보다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집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 최소한 7천만 원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세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실제로 실거주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네. 마지막 정보 잘 들으셨습니까? 강남구 대치동 저희 다녀왔는데요. 3룸으로 구성된 이 다세대 주택의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도림부터 시작해서 목동 그리고 우리 대치동까지 쭉 다녀왔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이 매물에 대한 궁금증들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응답하도록 할게요. 자,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은하 소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내일도 어김없이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